자, 토지의 특성이 이제 가장 어려운데요. 이렇게 이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러분이 이제 이 토지의 특성을 요거를 카피를 하셔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짝을 져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그래서 국지화 나오면 무슨 성을 얘기하셔야 돼요? 분호성이죠. 그죠? 그러면 그 상대편이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상대편이 이걸 지워주세요. 그래서 지워주시면 나중에 이제 다 지우다가 틀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로 이제 공부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편이 이럴 거 아니에요. 물어볼 때, 외부 효과와 지역 분석을 두 가지를 얘기해봐요. 그러면 상대편 얘기하잖아요. 부동성, 인접성 하면 이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지워주시고. 만약에 외부 효과, 지역 분석 하는데, 뭐, 개별성, 영속성, 그럼 틀린 거죠. 그럼 이분한테 체크를 해드리란 말이에요. 언더스탠드? 왜냐면 자기를 몰라요. 토지의 특성은 자기가 모르고 상대편하고 테스트를 해봐야 돼.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만큼 어렵다는 거. 제가 가볼게요. 그러면 아까 몇 번 들어갈 차례죠? 5번 들어갈 차례죠? 천천히 한번 들어갈게요. 기출문제 위주로 가는데 일단은 예상문제도 한번 봐야 되니까. 자, 5번을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옳은 거만 고르라고 하죠? 그럼 들어가 볼게요. 자, 기억을 가시면은 영속성은 소모라는 게 들어가겠죠? 소모를 전제로 한 재생산이 안 되고 가치분은 우수하고 투자에서 대상된다. 정확하죠? 자, 영속성은 예측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장래를 그냥 해요? 예측해요. 그럼 장래에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죠. 수익환원법 중 이제 토지는 상각이 안 되니까 직접환원법을 또 근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억 니은만 맞고. 자, 아까 칠판. 아까 외부효과 지역 분석 있었죠? 그럼 뭐하고 뭐가 들어가야 돼, 앞에? 인접성하고 부동성이 들어가야 되죠. 그런가요? 자, 그 다음 부동성 때문에 아까 지역시장 간 불균형이 발생하는 거 맞죠? 단기적인 해결이 곤란한 건 맞잖아요. 그런데 물리적 공급이 수직이라는 게 있었죠. 자, 그럼 물리적 공급이 수직이라는 것은 개별성과 관련이 될까요? 아니, 부동성과 관련돼요? 부중성이에요. 부중성이죠. 앞에 부동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그걸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은요. 자, 동사는 움직이니까 공시를 점유로 하지만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냥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움직이지 않는다는 부동성과 연관되겠죠. 부동성과 연관되고요. 자, 산지개간 공유수면 매립 간척 사업을 통해서 택지 면적 확대했다는 것은 용도 전환에 의한 경적 공급에 해당하는 건 맞아요. 근데 부중성에는 예외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부중성에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고 하셔야 되죠. 그럼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 되시면 돼요. 지금서부터 이 저자가 원하는 거는, 자, 따라보세요. 물리적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용도면은요. 그럼 물리적 대체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용도적 대체는요? 가능. 물리적 공급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하고, 용도적 공급은요?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6번에 4번. 부중성의 물리적 측면만 불가능하죠. 근데 용도적인 관점에서는 가능하잖아요. 지문 틀렸다고 봐야 되죠. 그 다음에 7번도 마찬가지예요. 5번에 물리적으로는 토지가 똑같은 건 존재할 수 없는 건 맞죠. 그럼 토지는 모순적 대체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용도적 대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리적 대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용도적 대체는 빠져나가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셔보시고. 그 다음에 8번, 2번. 아까 부중성 때문에 희소하다는 거는 그냥요, 수요자 경쟁이 발생해요. 공급자 경쟁이 아니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팁을 드리면 기출문제를 자세히 보세요. 9번하고 10번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최근에 경향에서 9번하고 10번을 보시면 단독적으로 이게 어떤 특성이냐를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떴던 게, 부중성, 영속성. 그러니까 단독으로 물어보면 부중성과 영속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얘기 좀 해보세요. 물론 부중성, 영속성 찍으라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9번을 볼까요? 집약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다음에 공급, 수급 조절이 어렵죠. 내가 아까 소유하고 싶죠. 무슨 성이에요? 부중성이고. 10번에 장기 나왔나요? 장기 나오면 무조건 무슨 성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수명도 길어지니까 여성분들도 그냥입니까? 우리가 연령이 많아지면 관리를 잘해야 됩니까? 40세인데 60세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소득이득과 자본이익 남은이익 영속성이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출에서 이 단독으로 출제가 되면 무슨성 아니면 무슨성을 찾으라는 게 많았어요. 자, 볼까요? 넘겨보시면은, 반드시 그걸 찍으라는 건 아닌데, 넘겨보시면은 50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22번이 있어요. 기출이죠? 그러면 이 단독으로 출제됐다는 건 어떤 성과 어떤 성을 많이 냈다. 그럼 둘 중에 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볼까요? 자, 갈게. 자, 나는 이렇게 했어. 저가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소모라는 단어를 찾겠어요. 소모되지 않죠. 그럼 소모되지 않으면 무슨 성밖에 없어요? 영소성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론을 본다면 내가 소유함으로써 자본이득은 양도차익이고 운용이익은 제가 임대로 받는 거죠. 둘 다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오래가니까. 자, 가격이 하락해도 소모되지 않아요. 그럼 무슨성밖에 없어요. 차후에 가격 상승 기대해서 매각 미룰 수도 있죠. 관리 중요. 아시겠습니까? 꼭 찍으라는 건 아니에요. 단독으로 출제되면 어떤 성과 어떤 성이 답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부정성하고 영속성을 많이 물어봤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보시고. 그 다음에 넘기셔서 아까 기출 다시 한번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 가시면 아까 그 영소성 그래서 봤고요. 11번을 한번 가볼게요. 11번. 11번 보시면은 11번 찾으셨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볼게요. 10번 유형하고 11번 유형 중에서 어떤 게 난이도가 높을까요? 물론 둘 다 난이도가 높긴 해요. 여러분들한테는. 근데 중요한 거는 10번은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11번은 그 안에서 옳은 것만 고르라는 거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럼 찾는 거는 아까 어떻습니까? 뭐 집약화, 뭐 장기 나오면 어떤 특성을 찾아내면 되는데 이 11번 문제는 그냥입니까? 하나하나 지문을 다 봐야 됩니까? 봐서 그게 맞냐 틀리냐를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11번이 더 난이도가 높은 거죠. 아시겠죠? 그럼 천천히 가볼게요. 옳은 거. 자, 아까 제가 개별성 때문에 동질해요? 비동질해요? 그럼 불안전하죠? 불안전 경쟁을 만드는 요인이 개별성이에요. 얘기 좀 해보세요. 자, 부중성은 어느 하가 들어가 있죠? 정확하게 맞죠? 그 다음에 부동성은 무슨 활동? 임장활동 들어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임장활동을 배제합니까? 필요성이 근거가 됩니까? 임장활동하게 만드는 거죠. 얘기 좀 해보세요. 이걸 만약에 임장활동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언더스탠드? 그래서 리을본을 낸 거예요. 토지는 물리적인 감가가 돼요? 안 되죠. 그럼 감가상각이 필요성을 근거로 한 게 아니라 이 원칙을 아예 배제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리을본만 틀렸죠. 그러면 정답은 3번이니 난이도가 있었던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12번에 틀린 것만 찾아볼게요. 틀린 거 3번. 토지는 다른 생산물과 마찬가지로 노동과 생산비를 투입할 수가 있습니까? 생산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생산비 투입해서 물리적량을 증가시킬 수 없죠. 재생산한다는 건 안 맞고요. 자, 13번은 다 볼게요. 부중성에 관련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죠. 자, 이것도 그냥입니까? 난이도가 있습니까? 왜? 틀린 거를 잡아내야 되니까. 기억. 자, 부중성, 실판. 아까 집약적 이용 맞죠? 토지 희소하죠? 수요자 경제 맞죠? 자, 어떻습니까? 사회성, 공공성이 있어요? 무슨 공개념이라는 게 등장해요? 토지 공개념. 그럼 기억, 니은은 부중성 맞네. 근데 용도 전환에 의해 경제적 공급을 통해서 물리적 공급의 고정성을 완화시킨다? 자, 물리적 공급을 완화시킨다는 건 물리적 공급을 해결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죠. 그렇죠? 자, 소유과 사용이 분리돼서 임대차 시장, 오래 가니까 임대차 시장 발달 무슨 성? 영속성. 부동산은 위치에 따라 다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위치가 각이 다르니까 이건 모르겠어요. 부동성이 되겠죠. 위치가 안 움직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아까 칠판, 제가, 올라와 보세요. 물리적 공급 수직이다 보니까 균형 가격 형성이 쉬워요? 곤란해? 이게 바로 부중성이 연결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나요? 자, 넘겨볼게요. 자, 14번은 다 보겠습니다. 기출은 다 봐야 됩니다. 부동산의 자연적 부중성이 틀린 거. 토지는 다른 생산물처럼 노동 생산비를 투입하여 순수한 그 자체의 양을 늘릴 수 없다는 건 정확하죠. 자, 아까 소유욕 기억나시죠? 내가 토지는 유한하다 보니까 가지고 싶잖아요.
독점이 중요한 거예요? 소유욕이 중요한 거예요? 소유욕이 중요하고. 자, 매립이나 산지에 관한 거는 부중성이 예외예요? 예외는 아니에요. 아니죠. 이용전하니까 예외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3번이 정답이고. 자, 아까 땅이 제한돼서 희소성이 많으니까 땅값이 올라가죠. 그럼 지가가 올라가면 지대도 높아질 수 있잖아요. 발생하고 무슨 이용이 해야 돼요? 채이용. 아까 상대적으로 희소해서 그냥입니까? 수요자 경쟁이 발생합니까? 정답은 3번만 틀렸죠. 자, 15번도 마찬가지 틀린 거. 자, 여기서 지금 부동성과 관련된 거 틀린 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5번은 생산비 법칙 뭐 이런 게 나오면 얘는 아예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 원가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거는 이거는 부중성과 관련되겠죠. 자, 그럼 정답은 5번이 부동성과 관련이 없는 거죠. 자, 제가 16번에 영속성 틀린 게 4번인데 영속성 때문에 무슨적 감가는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아파트 옆에 공동묘지가 들었으면 아파트 부지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죠. 경제적 감가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물리적 감가, 경제적 감가를 다 배제합니까? 물리적만 배제합니까? 경제적 감가는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다음에 17번에 인접성 틀린 거 5번. 자, 소유와 관련해서 아까 경계 문제를 야기시킨 건 맞죠? 어머머, 소모라는 단어가 나와? 그럼 소모가 인접성에 나오면 돼, 안 돼? 그럼 소모를 전제하는 재생산이 안 된다는 건 이건 무슨 성이야? 영속성이죠. 5번이 틀렸죠? 넘겨볼게요. 자, 18번에도 별표. 기출은 다 별표죠. 18, 19. 다 하나씩 봐야 됩니다. 부동산은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들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인해서 일반 시장과 다른데 틀린 거는 부동산은 부동성 때문에 따라서 지역마다 다르다. 그럼 지역적 시장으로 중앙정부나 지자체에 상이한 규제를 하겠죠. 자, 2번이 틀렸죠. 자, 소모라는 단어 나왔나요? 소모가 나오면 영속성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소모를 전제한 재생산이 안 된다는 건 부동성이 아니라 영속성이 되고, 부동산은 지리적 위치의 고정이 부동성입니다. 움직여 안 움직여.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 조건의 변화가 부동산에 가게 대한 외부 효과 기억나세요? 발생한 정확하지. 부중성 때문에 공간 수요자가 입지 경쟁, 수요자 경쟁이 치열하죠. 땅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칠판. 아까 제가 우리 시장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동질해요, 비동질해요? 그럼 비공개라고 하는 거 기억나세요?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지죠? 그럼 거래가 굉장히 공적이에요, 사적이에요? 정보 수집이 쉬워요? 어렵잖아요.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나 지금 5번 하고 있는데. 이해하셨어요? 그럼 정답은 몇 번? 2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19번은 단어를 제가 찾아드릴게요. 기억에 국지화 있어요? 무슨 성? 부동성. 니은에 임대차 시장 발달이 있어요? 영속성. 지금 뭐 하는지 알아요? 채용이 있어요? 채용은 어떤 게 다 돼요. 부중성과 용도의 다양성이 다 되죠. 자, 리을에 보시면 다른 부동산과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건 다 토지마다 다르죠. 대칭하기가 제약됐다는 건 개별성을 지키셔야죠. 몇 번 정답? 1번. 체크하셨어요? 그 다음에 20번 별표. 기출인데요. 자, 20번은 아까 외부 효과 기억났어요? 그 외부 효과라는 건, 자, 우리가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에 그렇죠? 그럼 A 아파트에 인근 지역에 공원이 새롭게 조성됐죠? 그럼 29번지에 아파트가 있으면, 자, 30번지에 공원이 들어섰다면, 자, 어떻습니까? 자, 이거는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자연적 특성에는 부동성과 인접성을 찾으셔야죠. 그러면 부동성만 나와 있는 것만 찾으면 되겠네요. 그럼 몇 번 찍고 나가는 거야? 무조건 2번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봐봐봐. 자, 우리가 절대적 위치는 바뀌어요? 절대적 위치는 안 바뀌어요. 그럼 이건 자연적 특성의 부동성이 맞죠? 그런데 자, 위치는 안 변합니까? 변합니까? 그러면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인문적 특성이 나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인문적 특성은 위치의 가변성과 연관이 되겠죠. 그렇죠?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럼 정답 몇 번? 2번. 자, 21번.
기출이니까 다 볼게요. 1번 영속성으로 인해서 감가상각이 적용된다, 되지 않는다. 정확하다. 부동성은 국지화 나왔죠? 부중성은 집약화 나왔어요? 그러면 자 이제 가자. 7번 요거 두 개 얘기해봐요. 외부 효과 나왔어요? 뭐하고? 부동성하고 인접성이 나와야 되죠. 부회복과 발생한 거. 맞아요? 4번이 틀렸어요. 자, 이용조치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분할 합병할 수 있죠. 그 정답은 4번. 넘겨볼게요. 됐다, 맞네. 미치겠다. 자, 22번에는 4번 했죠?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좀 참아보세요. 23번은 다 볼게요. 자, 기출 다 봅니다. 틀린 거 찾으랬습니다. 자연적. 자, 토지는 부중성 때문에 지가 발생하죠. 채용 정확하게 들어갔죠. 자, 개별성은 국지화가 나와야 돼요. 개별화가 나와야 돼요. 부동성 때문에 지자체가 다 다르죠. 그럼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토지는 오래 가니까 영속성 때문에 미래 수익이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토지는 감가가 안 되죠. 그래서 그걸 환원하는 게 따라서 직접 환원법. 이걸 가능하게 하다는 거죠. 그럼 갈게. 자, 봐봐봐.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저를 보시면은 이렇게 가봐요. 안 되시는 분들은 아까 물리적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용도적은 그러면 자, 이 지문을 보고 난 딱 판단할 때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는 건 틀린 거죠. 용도적은 가능하잖아요. 이해해야 돼. 그럼 이건 맞겠어? 틀리겠어? 틀린 지문이라고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이렇게 고쳐야지. 부정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안 되죠. 근데 용도의 다양성으로 바꾸시는 게 좋죠. 대답해봐요. 그럼 부정성을 용도의 다양성으로 고치세요. 그러면 지문이 맞아 들어가죠? 그럼 용도의 다양성으로 이용 전에 저지의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늘릴 수는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좋죠. 5번이 정답인가요? 그럼 24번 또 냈네. 틀린 거 5번. 조금만 참자. 부중성에서 원가 방식이 이용되지 않는 건 맞지? 근데 물리적, 용도적 대체가 다 불가능해. 자, 물리적은 불가능하지만 용도적은 가능해. 그렇게 해서 5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자, 지긋지긋한 25번으로 끝냅시다. 자, 25번 갑니다. 자, 이게 기출이에요. 기출이라고 적으세요. 자, 갑니다. 토지는 부중성은, 자, 갈게. 토지 사용이나 판매를 둘러싸여서 대체 가능성 없다는 건 서로 어떻게 대체할 수 없다는 건 개별성이잖아요. 자, 아까 여기 부중성 때문에 사회성, 공공성이 생겼죠. 그럼 토지는 공적 개입이라는 명분이 아주 강화되는 거죠. 그러면 토지 시장에 대한 정보의 개입 명분을 약화시킨다? 강화시킨다? 강화시키죠. 땅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토지 공개임을 주장하겠다라고 규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은 비생산성이 부중성이에요. 그럼 교수님, 왜요? 이거 어떤 단어를 고치면 좋냐면 용도의 관점이라는 단어가 있나? 이걸 따라서 물리적 관점. 무슨 적 관점? 그럼 물리적 관점으로 고치면 이 지문이 맞는 거죠. 대답해보세요. 그럼 부중성 때문에 물리적 관점의 공급은 증가시킬 수 없다고 하시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국지화 나왔어? 그 뭐냐고? 부동성이 나와야 되죠. 영수성이니까. 5번은 어떻게 돼요? 토지는 장기적 관점에서 오래 가죠. 그래서 장기적 배는 영속성과 관련되는 거죠. 아시겠죠? 5번. 이해 가셨어요? 자,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부분은 제가 안 해드린 게 넘겨보세요. 아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안 했냐면 쭉 넘겨보십시오. 아까 페이지 중간에 안 한 부분이 있거든요. 페이지가 우리가 24페이지서부터 안 했어요. 24페이지서부터 안 했죠. 그러면 저 16번서부터 안 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프린트는 4페이지를 펴봐요. 4페이지를 펴시면은 4페이지에 테마 4 있어요? 여기 별표. 자, 우리가 이 부동산으로서의 부동산의 이제 가치가 속성이 공간, 위치, 환경, 자연이 있는데 공간이 제일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 이게 소유권의 범위가 먼저 중요한 것부터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이드로 갈 거예요. 아시겠어요? 공간은 3차원 공간이 있다고 들으셨죠? 자, 그래서 이쪽 파트에 좀 치우쳐서 가세요. 그래서 요거 먼저 풀린 다음에 나머지 앞에 사이드로 먼저 갈게요. 자,
공간은 몇 차원 공간? 3차원 공간. 공간으로서에 대한 부동산이에요. 자, 입체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입체 공간이라고 하고, 또 복합 개념으로 봐야 돼요. 따라서 법경기. 자, 그럼 우리가 이따 나오겠지만 지표권, 지하권, 공주권은 소유권이죠. 따라서 법률적, 공간은 기술적이고 가치는 경제적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고, 자, 그럼 아까 몇 차원 공간이 있다고 얘기했죠? 3차원. 그래서 지구 중심을 자르게 됩니다. 자르게 되면은, 자, 여기를 수평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땅을 사게 되면 갑돌이가 건물을 짓거나 농사를 짓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지표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공중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공중공간. 공중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지표권이에요, 공중권이에요. 공중권. 근데 주의하셔야 돼요. 구분지상권이라는 얘기 들어오셨나요? 구분지상권은 공중만 됩니까? 지하도 됩니까? 지하도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지상권이 아니라 공중권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지하 공간이 지하권이죠. 지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지하 공간이 지하권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자, 아까 우리가 민법 제212조에는 자, 부동산의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무한정입니까? 정당한 이기는 범위입니까? 상하에 미친다고 입체 규정은 규정돼 있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다. 그 해석은 법원의 판단으로 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사회적 통념으로 가는 거죠. 내용 쪽은 점유 사용 처음 배웠고요. 그럼 공간으로서에 대한 토지 소유권이 미치냐 안 미치냐가 중요한데, 자, 아까 무한정이에요, 정당한 이기는 범위 내예요. 그래서 정당한 이기는 범위 내가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는 거기까지 소유권이 미친단 말이에요. 사적 소유권. 자, 그러면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는 범위까지 미친다는 것은, 자, 공적이에요, 개인한테는 사적이에요. 그럼 사적 공주권이 있고 공적 공주권이 있겠죠. 자, 그럼 사적 공주권과 공적 공주권이라는 것은, 자, 칠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칠판을 보시면, 자, 항공권이나 접하권은 어떻게 돼요? 이건 사적입니까? 공적입니까? 토지 소유권에 효력이 미치지 못하죠. 그런가요? 네, 우리가 일조권이나 조망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일조권은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거와 바다가 보이는 거와 용적 사적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TDR, 개발권 양도제도라는 얘기 있었죠. 이것도 사적 공주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시요. 항공권, 접하권 나왔다. 사적이다, 공적이다. 공적 공주권에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일조권, 조망권, 용적권, TDR도 어디에 들어간다? 사적. 자, 지하권이라는 것은 지하 공간을 사용할 수 있거나 그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데 나라마다 다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그럼 사적 지하권은 우리나라는 지하수는 인정할 수 있죠. 근데 미채굴된 강물에 대해서는 채굴할 수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죠. 얘기 좀 해봐요. 그럼 이거 사적이겠어요? 공적이겠어요? 한계심도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한계심도 이제 보상에 대한 범위인데 40m까지 일어나는데 한계심도 이내는 그냥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돼요. 아래는 안 해줘도 되죠? 이게 가졌습니까? 자, 그래서 아까 독립성이 없는 게 있었고 독립성이 있는 게 있었죠. 그러면 건물 같은 건 그냥입니까? 토지 소유권과 별개입니까? 여기에 미치지 않겠죠. 그런가요? 근데 종속된 거는 토지 소유권 내용에 미치겠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적 지하권은 지하수인데 공적은 미채군대 가면은 소유권 인정돼요? 안 돼요? 한계심도 이내는 보상, 아래는 안 되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각기 이제 공간이 가장 유력해요. 그래서 공간 위주로 좀 가겠습니다. 나머지 거는 제가 좀 빼서 갈게요. 어디서부터가 공간이냐면, 자, 넘겨보세요. 26페이지서부터입니다. 26페이지 갔으면 19, 20, 21, 22 찾으셨습니까? 자, 갑니다. 19 갑니다. 부동산학적 관점에서 토지의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 틀린 거. 자, 아까 칠판 지하수는 사적으로 가죠. 근데 밑적인 강물은 공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번 토지의 지하에 관한 권리 하나인 강화권은 토지의 소유권 권리가 인정됩니까? 그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제가 지금 적어놨잖아요. 3번이 정답인가요? 그 다음에 20번도 틀린 거 2번. 민법 규정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는 강화권에 열거된 미치고의 강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갖지 못한다. 못하죠.
이해 가셨죠? 자, 21번의 별표. 자, 이거 괜찮습니다. 요거 아주 좋아. 문제 좋아. 자, 그럼 갈게요. 부동산학적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옳지 않은 거. 아까 구분지상권 아시죠? 자, 이건 공중과 지하가 다 되죠. 근데 TDR이라든지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요건 그냥입니까? 공중만 됩니까? 그럼 다 공통적으로는 공중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얘기 좀 하세요. 예전에 제가 다뤄드렸죠? 그럼 1번은 지하야, 공중이야. 공중이라는 거지. 그래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세부적으로 나가기 좀 그래서 그렇지만, TDR이라는 거 아시죠? 그럼 TDR이라는 것은 개발권 이전 제도잖아요. 소유권과 개발권을 그냥 했어요? 분리했어요. 분리해서 개발권을 양도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개발권을 분리해서 양도함으로써 규제에 인한 발생 의무화적 손실을 보상하는 게 맞는 얘기죠. 자, 토지 소유자가 공중공간을 타인의 방해 없이 일정한 고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권리고요. 아까 일조권, 조망권 기억나시나? 그럼 일조권, 조망권은 어디에 들어갔어? 공적이야, 사적이야? 사적 공주권에 들어가지. 얘기가 다음 넘어가요. 근데 아까 항공권, 접하권 있었죠? 그건 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렇죠? 토지 소유자가 토지 지표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표권에 건축권, 용수권이 들어갔죠? 용수권에다 다 붙여보세요. 아, 이게 감정평가 시험에 나오는데, 들어보세요. 다음에 물에 관한 권리. 자, 물에 관한 권리는 용수권이에요. 용수권, 물수자,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자, 물은 마시면 없어지죠. 물을 소유합니까?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까? 이용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럼 시험 문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지하권에 들어간다, 지표권에 들어간다. 요거 유력하게 더 찍습니다. 제발 믿고 가세요. 작년에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죠? 용수권은 지하다, 요도 지표다. 지표권에 물에 관한 권리가 포함된다는 게 올해 뜰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21번은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럼 21번은 1번이 확실히 틀렸죠? 기출이고. 자, 그 다음에 공간도 다, 이것도 기출이에요. 둘 다 기출. 한 개 정도만 좀 안 나왔는데. 자, 우리나라 현행 지적은 어쩝니까? 토지 경계를 입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죠? 공간은 지표, 지하, 공중을 포함 입체 공간을 얘기를 하고. 아까 우리가 개발권 이전 제도 기억나시죠? 자, 그럼 요거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요거는 제 프린트로 갈게요. 완벽하게. TDR을 아예 완벽하게 제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소유권 범위 밑에 TDR이라는 단어 나와 있나요? 자, 4페이지에 테마사의 1번 밑에 2번 개발권 양도제도 나와 있어요. 찾으셨어요? 자, 그럼 요거는 아직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미국 얘기죠? 자, 그래서 제가 요거 갈게요. 칠판 보세요. TDR이라는 건데, 요거 우리나라 얘기다, 미국 얘기다. 미국도 그린벨트가 있겠죠? 보존적으로 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개발 가능 지역을 지정합니다. 개발 가능 지역을 지정하면은, 자, 보존 지역은 그린벨트는, 요거는 토지 이용 규제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배우셨죠? 토지 이용 규제에 또 들어가는 또 제도긴 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린벨트로 토지 이용 규제가 됐다는 건 소유권 제한이야, 이용권 제한이야. 소유권은 살아있죠. 거기서 소유권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문제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우발적인 손실이 발생했잖아요. 아까 그런 얘기 있었어요. 뜻하지 않은 손실. 그 우발 손실이라는 거는 정부가 공적 제한을 한 거죠. 했어요. 그러면은 공적 제한을 해서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게 형평성에 맞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상을 해준다, 안 해준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나쁜 나라. 넌 재수가 없니? 넌 죽을 때까지 묶어라. 그게 우리나라예요. 자, 근데 미국은 정부가 재정 부담을 직접 부담하는 게 아니라 따르세요. 사적 기구, 시장 기구를 맡겨서 지네들이 알아서 하게끔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자, 아까 소유권과 개발권을 그냥 했어요? 분리했어요. 소유권을 넘겼어요? 개발권을 양도했어요. 그럼 여기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죠? 자, 용적에 대한 제한을 해요.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 5층을 제한한다면 소유권만 주고 개발권 안 줘버려요. 그죠? 그럼 소유권만 주고 개발권을 안 주니까 그냥야 개발권을 사와야 돼. 그럼 TDR 증서를 넘기죠.
그럼 얘한테 이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우발적인, 자, 그러면 정부가 재정 부담해서 직접 보상했나요? 시장에 맡겼나요? 사적 자금으로서 보상을 해준 거죠. 그래요? 정부의 비용을 줄일 수 있었죠. 그러면서 시장 기금에 맡겼다는 거와, 그럼 우발적인 이익이 발생하다 보니까 손실이 완화되죠. 그러면 요거는 효율성을 위한 거야? 지역 간의 형평성을 위한 거예요? 형평성을 위한 거죠. 언더스탠드?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 1번서부터 4번까지 쫙 나열돼 있지? 찾으셨어? 자신 있어. 이것만 보면 TDR은 다 풀려. 오 정도 그렇지만 반응이 없네. 자, 할게요. 이거 토지 이용 규제라고 돼 있죠? 자, 이건 소유권과 개발권을 그냥요, 분리했어요. 자, 소유권을 옮겼다, 개발권을 양도했다. 소유권을 양도한 게 아니죠.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자, 정부가 직접 보상을 해줬나요? 시장기구를 통했나요? 개발 가능 지역에 있는 애가 얘한테 준 거죠? 그래서 개발이익과 우리가 어떻습니까?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손실 보상에 대한 거를 시장에 맡겨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정부가 직접 돈을 댔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거 틀린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시장에 맡겨갖고, 자, 이거는 아직은 안 나왔지만, 아까 용적률이나 TDR은 지합니까? 공중무관의 활용입니까? 특히, 공적 공주권을 활용했겠어요? 사적 공주권을 활용했겠어요? 사적 공주권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아직 시험에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 얘가 활성화되려면 TDR을 많이 살아야 되죠. 집가수준이 낮아야 돼? 얘가 좀 높아야 돼? 규제를 완화시켜야 돼? 좀 강화시켜야 돼? 그래야지만 더 여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TDR이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형평성을 해결하는 겁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못 짓던 걸 여기다 지으면 건물이 그냥요, 고층화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적인 출근 비용이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죠. 토지용의 효율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지? 그럼 내가 어디 갔다가 여기까지 홍보하다 왔지? 22번 하다고 왔나? 그럼 22번에 3번을 가볼게. 아까 공중공간 활용이 개발권 이전 제도는 맞지? 그럼 개발에 제한 발생한 우발 손실을 정부가 보상한 거야? 아니잖아요. 누가 했어? 시장에서 맡겨서 사적 자금에 대한 게 들어간 거지. 이해해야 되는데? 몇 번이 틀었어? 3번. 아까 봐봐. 지하에 미체군된 강물은 강화권에 개체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않나? 그렇죠? 그러면은 밑에 한계심도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하시설 설치로 인한 보상의 기준이 되는 기표로서 공익사업을 한계심도 침해하는 경우는 보상해 줘야겠죠. 근데 아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한계심도 이내는 그냥이야 보상을 해줘야 돼. 아래는요. 안 해줘도 된다는 게 키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얘기 좀 해보세요. 보상이 된다는 거는 그 한계심도 아래 부분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3번이 틀었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23번은 그냥 이건 다 나와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에 24번 갈게요. 24번 가시면 부동산과 환경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이건 거의 시험에 안 나오는데 자, 부동산이 있으면 환경에 영향을 안 받는다?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죠. 그러면 부동산이 부분이면 환경이 전체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부동산은 환경에 영향을 받기만 합니까? 영향을 주기도 합니까? 대규모 단지가 있으면 지역이 또 좋아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5번만 체크하세요. 개개 부동산은 환경과는 별도로 독립됩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까? 주고받는다. 체크하세요. 그래서 요새는 잘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나머지 사이드 공간 위주로 가져가시고 페이지 가시면 24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24페이지로 가시면은 24페이지 가셨나요? 16번 이제 체크한다면, 자, 요거는 이제 정답이 5번인데, 아까 여러분들 현장 자원은 갯벌 같은 거는 사람이 손을 댔어요? 안 댔어요? 자연 상태 그대로죠. 인간의 효용을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품 자원에 비해서 대체재가 좀 풍부하겠어요? 좀 부족하겠어요? 제한돼 있으니까. 그럼 5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17하고 18은 요약집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위치라는 게 있어요. 요약집에 가셔서 페이지로는 24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요약집. 자, 요약집 24페이지로 가시면 거기에
위치로서의 부동산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그래서 위치. 자, 부동성 때문에 위치마다 각이 다른데 아까 제가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가 다르다고 했죠. 자, 그럼 보세요. 29번지에 아파트가 있고 30번지에 공원이 있으면 아파트의 가치가 높아지죠. 그러면 강남이 지금 비싸더라도 고조선하고 지금까지 위치 변화는 없잖아. 그럼 절대적 위치는 바뀌어 안 바뀌어? 상대적 위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절대적 위치는 바뀐다, 절대적 위치는 불변이다. 불변이죠. 물리적 위치는 안 바뀌어요. 아까 따라서 부동성. 부동성 기억나세요? 근데 아까 그런 거 있었잖아. 아파트 옆에 마트가 생기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다며. 그럼 이건 따라서 위치의 가변성. 주변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건 따라서 상대적 위치. 상대적 위치가 절대적 위치예요? 상대적 위치예요? 상대적 위치는 불변이다, 가변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접성 때문에도 가능해요, 부동성. 그렇지만 우리가 자연적이지만 아까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 위치를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떤 위치가 더 중요해요? 절대적 위치가 중요해요? 상대적 위치가 중요해요? 그다음에 접근성. 접근성도 상대적 위치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자, 그래서 접근성을 강조한 학자가 이제 허드거든요. 마샬은 위치만 강조하고, 그래서 접근성이라는 건 들어보시면요. 자, 만약에 여기가 전철역이 옆에 있어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이 전철하고 가깝습니까? 접근성이 좋죠. 대답해봐요. 그럼 안 편리해? 편리해. 위치가 좋으니까 가치가 높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걸 얘기하는 학자가 따로 허드 있어요? 허드? 마샬은 위치만 강조했어요. 근데 허드는 가까움은 또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허드는 이제 접근성을 강조하면서 거기 접근성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그럼 접근성은 절대적이겠어요? 상대적을 얘기하겠어요? 불변적이겠어요? 항상 가변적이겠어요? 가변적이고, 안 변해요? 변해요. 변하고 복합적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데, 자, 가봅시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들어볼게요. 자, 공원이 있는데 옆에 주택이 있어요. 주택. 그럼 아이하고 엄마가 있으면은 만약에 40m로 떨어져 있으면 멀진 않죠. 그래서 이건 따로 근접성, 물리적 거리만 얘기하는데 얘는 상대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고속도로가 지나가면 건너갈 수가 있어요? 건너갈 수가 없어요. 뒤져요. 그럼 심리적도 봐야 되죠. 심리적이나 또 거리적도 봐야 되는데, 엄마 걸어가자. 한 대 주워 박아요. 한 3시간 걸려요. 시간 쪽도 그렇고. 쟤보다 더 많은 애는 엄마 콜택시 불러. 한 30만 원 나와. 하도 제길 맞아요. 그럼 경제적이죠. 그럼 복합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접근성은 반드시 가치가 높습니까? 예외가 있습니까? 그럼 일반적이라는 단어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학교론에서 항상 반드시는 예외가 없는데, 따라서 일반적. 그럼 일반적이 나오면 그냥입니까? 예외를 인정합니까? 일반적은. 여러분도 대부분 다 열심히 공부하면 다 합격해요? 일반적으로 예외가 있긴 해요. 공감하십니까? 본인이 이제 열심히. 자, 근데 한번 갈게요. 자, 예외라는 게 뭐냐면 두 가지가 나왔어, 두 가지가. 자, 우리가 전철역 근처에 있는데, 가스 저장이 들어섰어. 그냥 위험해. 위험스러워. 쓰레기 입장은 혐오스러울 수도 있죠. 그럼 혐오 시설이 있다고 해서 접근성이 좋은 게 아니라 시장 안의 주택이에요. 시장 안의 주택은 좋다고 해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시장 안의 주택은 용도가 안 맞잖아요. 시장은 그냥입니까? 상업지가 있어야 됩니까? 주택은 주거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 확 여니까 시장이니까 좋아? 물 확 여니까 1,000원 이렇게 하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다시 이병 어머. 그러면 좋아, 안 좋아? 그럼 용도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냥요, 용도를 먼저 결정해야 돼요. 용도에 맞는 접근성이 중요한 거죠. 이해하셨죠? 지금 25페이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접근성은 그냥입니까? 거리만 봅니까? 시간적도 봅니까? 경제적, 심리적 다 있죠. 자, 여러분들도 일반적으로 다 합격해요? 예외가 있어. 어머머, 네 은혜 일반적이라는 게 나왔나? 얘기 좀 해주지? 그럼 일반적은 뭐가 있다는 거야?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예외가 밑에 접근의 대상물이 혐오시설은 떨어질 수 있지, 가치가. 그 다음에 2번, B, 시장 안의 주택 내가 얘기한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이야, 예외야.
예외예요. 근데 리을에 보시면 용도에 따라 접근성의 중요성과 평가 기준이 다를 수도 있죠. 그러면 접근성이 아직 중요한 건 그냥입니까? 소매점입니까? 편의품점 같은 거는 어떻게 돼요? 접근성이 중요하죠. 근데 전문품 같은 건 이제 멀어도 가니까. 접근성이 중시되지 않는 부동산 같은 거는 강한 흡입력이나 도청력이 강한 부동산 같은 건 우리 어디 여행 가면 막 버스 대절해서 막 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관광자원 있는 곳에 그냥입니까? 버스가 모여 있습니까? 그냥이야 강한 흡입력이 있어요. 그러면 요건도 접근성이 중시되지 않는 거죠. 자, 우리가 요양원은 전철역 근처에 있어야 돼,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사람이 찾는 빈도가 높지 않은 건 접근성이 중시되지 않죠.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우리 중개사 사무실 접근성이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노선이 딱 1층에 있는 게 딱 좋죠. 간판도 막 보이게. 근데 돈 좀 아끼려고, 보증금 걸린 거 좀 아끼려고 꺾어갖고 저기 산골에 있어. 근데 10층짜리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망가져. 학원도 접근성이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자, 우리 학원 접근성 좋죠? 좋잖아요, 연산역 근처. 좀 잘 얘기하실게. 우리 학원 선택하실 때 접근성 보고 오셨어요? 강사 보고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3번의 별표. 자, 중요한 건 그냥입니까? 용도가 맞아야 됩니까? 그 위치의 평가 기준은 용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가볼게요. 자, 17, 18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오래간만에. 17번. 부동산 위치에 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거. 자, 아까 부동산 위치는 무슨 위치와 무슨 위치가 있었어요?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다 그랬지? 상대적 위치. 특정 목적물에 도달되는 데까지 심리적, 시간적, 경제적이라는 건 다 들어갔지. 자, 이거 접근성이란 말이에요. 접근성이 좋을수록 대상물의 가치는 높게 평가될 수도 있죠. 자, 근데 3번 그냥이야 일반적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 거리가 가까울수록 접근성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죠? 아까 허드 기억나세요? 자, 허드는 이렇게 보세요. 자, 거꾸로 가야 돼요. 자, 일로 와봐요. 여기 3번 추가 뚫렸어. 거꾸로 가는 거야. 그냥이야 이 전철역하고 가까워. 가깝죠? 이게 봐요. 그럼 거꾸로 가요. 가깝죠? 그럼 편리하죠? 위치가 좋잖아요. 그럼 결론은 접근성 때문에 좋다는 얘기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접근성을 강조하는 학자는 자, 마샬이 아니라 허드라고 하셨죠. 마샬은 위치만 강조하게 된 거죠. 그렇죠? 자, 아까 독점령이 있는 점포나 사람이 찾는 빈도가 높은 경우는 접근성을 중시되지 않는다? 사람이 찾는 빈도가 높은 경우는 접근성을 중시되죠? 이렇게 됩니다. 정답은 몇 번? 5번. 자, 그 다음. 자, 위치로서의 부동산 틀린 거. 아까 시장 안의 주택, 도로변의 주택 등은 접근성이 좋아도 불리한 경우가 있죠. 마샬은 뭘 강조했다고요? 허드는요? 좀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접근성은 심리적, 시간적, 경제 다 들어갔죠. 자, 거리 갖고 접근성 항상 좋아. 예외가 있어. 그럼 항상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좋은 게 아니죠. 4번이 틀렸죠. 목적물의 위험 혐오 대상은 어떻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고 사람이 찾는 빈도가 낮은 시설물의 경우는 접근성 중시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아시겠죠? 근데 찍어줄게. 그냥 여기 딱 보세요. 공간에서 나온다. 공간에서 나와요. 그죠? 그래서 아까 이 소유권에 대한 지표, 지하, 공중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우리 민법 제212조는 이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공간적 범위를 자, 구체적으로 해석한 건 아니죠. 상하 입체적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상하에 미친다. 그럼 아까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만 미치겠죠. 그럼 사적만 얘기해 보세요. 사적 공주권은 어떤 게 있어? 불러보세요. 내가 부를게 그냥 일조권, 조망권, 용도권, TDR이잖아요. 근데 항공권, 전파권은요? 공적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가요? 자, 지하수는 사용할 수 있죠. 근데 미채굴된 강물은 사용하지 못하죠. 자, 아까 용수권 기억하세요? 물에 관한 권리는 지하권이 아니라 지표권의 내용이 들어간다는 걸 꼭 머릿속에 두셔야 되고 한계심도라는 게 있죠. 그럼 한계심도 이내는 위에잖아요. 보상, 아래는 보상해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거 잡으세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이렇게 가셔서 자, 그냥 제가 이거 경제론 파트 가기 전에 찍어 드릴게요. 자, 프린트 앞으로 가보세요. 앞으로 가서 올해는 뭐가 나옵니까, 교수님? 그럼 제가 찍어줄게요. 찍어줘서 올해는 자, 갑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법경기, 복합 부동산 토지와 건물이 일체된 거죠. 여기하고 아까 정착물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묶어서 이 프린트 한 거를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그죠? 여기가 별표 3개. 별표 몇 개짜리? 3개. 아까 안 쳤어요? 지금 치세요. 쳤어요? 이게 이제 1번 문제에 배정이 돼요. 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따라서 토지의 용어. 그래서
테마 2에 토지이용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비교가 중요합니다. 후보지가 있으면 이행지가 있죠. 이렇게 요 프린트 위주로 좀 가져가 보세요. 요 프린트 괜찮아요? 그래서 오른서부터 8주간 이게 모음잖아요.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만 가지고 도서관 들어가셔도 돼요. 제 말 믿으세요. 딸딸딸딸 하시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주택은 아까 우리 바뀌었죠? 그래서 자, 다중도 얼마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독립주거 형태가 아닌 건 다중짓고 19 나오면 다가구 찍기 되는 거죠. 자, 5계층 이상은 못 밖에 없어요. 아파트. 초과는요. 그러면 나머지가 얘 다세들은 얘 요거 찍으시면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잡으시고 요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솔직히 이제 이 토지의 특성이 가장 좀 어려워요. 토지의 특성은 아까 제가 서로 물어보라고 했어요. 자, 언더스탠드? 그러니까 요거를 카피를 하세요. 카피를 해갖고 친한 사람끼리 언니, 내가 얘기할 테니까 얘 봐. 외부 효과, 지역 분석 두 가지를 대봐. 그럼 상대편 나와야 줘야 돼요. 무슨 성하고 무슨 성. 근데 만약에 영속성, 계례성! 그럼 언니 틀렸어. 이렇게 틀리게 해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언니 이것도 몰라. 막 하시면 안 돼. 서로 간에 또 자기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연습 게임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 세 파트가 가장 유력해요. 따라서 세 문제 나온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십시오.